자, 첫 번째 볼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겁니다. 닷새 사이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침수 현상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내각 총사퇴하라 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18일 날은 71%였습니다. 자, 4월 14일에서 18일까지 조사했고 18일에 발표됐는데 지지율이 71%까지 올랐을 때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56.5%.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14.5%나 하락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월요일 날에는 67%였고요. 화요일에는 61.1%. 그리고 수요일에는 56.5%.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이 현 정부의 대응 능력이 참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서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손을 잡고 할 때까지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자, 그 이후에 참 심각한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러니 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매뉴얼,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질 리가 만무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매뉴얼이 3천여 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3,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직접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33개인데요. 그중에 8개는 주요 상황, 즉 재난에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25개는 유형별로 바로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33개 안에 이번 사고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6월에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해놨는데요. 지금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해양사고 선박 유기관리 실무 매뉴얼 해가지고 지난해 작년 6월이네요. 6월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최위에 있는 최고 사령탑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현장의 근무자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바로 국가안보실은 재난 사고에서는 사령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저 찾으시는 동안, 바로 나옵니다, 여기. 가장 위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사고 수습본부 이렇게 나오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가장 위에 있네요. 다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지도하는 곳은 중앙사고 수습본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위기 단계부터 경고 단계, 수습 단계, 단계별로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들기만 해놨지 만들고 나서 제가 보기엔 만든 사람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전파하고 다시 이것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만약에 사고는 항상 갑자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핵심은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왜 이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쪽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어제 아침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굉장히 무기력하다. 청와대의 그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발끈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보에 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맞지만 네. 재난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통일안보정보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법령으로 보면 정부 안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하는 게 맞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요. 네. 물론 법률적으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가장 모든 부처를 관장하는 네. 총사령탑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재난이 났을 때는 내 탓이오라는 그런 네. 마음 자세를 고위공직자들부터 해야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수진 차장이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가장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해상사고니까 해양수산부가 그 지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국가안보실은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김장수 실장이 네. 법령상으로 내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뒤에 바로 보면 나오는데요. 네. 국가안보실은 네. 위기 징후의 목록을 종합 관리 운영하고 네. 그리고 국가위기 평가위를 운영하면서 네. 국가의 모든 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네. 김장수 실장도 네. 이번 사고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지금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정부 대책이라는 지금 자체가 네. 시행령 자체에도 없는 곳이거든요. 네. 워낙 중대본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현재 진도군청에 있는 범정부 대책위에 네. 그 책임까지 현재 일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타워의 존재 여부를 놓고 법률대로가 말하면 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청와대와 정부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네, 민경욱 대변인과 김장수 실장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구설을 좀 낳았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날 그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먼저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발언도 결국 현재 우리가 법령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번에 겪어보니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결국 청와대가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불필요한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심도 이반되고 있고 무려 닷새 만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4%,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당에서는요,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후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종아리를 걷고 있는 그런 심정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내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그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각 총사퇴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뭐 대폭 개혁을 넘어서 총리를 포함한 총사퇴 주문까지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이 내놓고 있다는데 네. 어떠세요? 이런 정도의 일을 수습하려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일,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네. 이번에 대통령 김장수 안보실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청와대와 내각 할 것 없이 총체적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새누리당에서도 뭔가 국면 전환용 개각이 불가피하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혁신연대 모임. 네, 말씀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수진 차장이 국면 전환용 개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정부 그리고 집권당의 어떤 국면 전환이라는 얘기인데 국민이 바라는 거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사실은 큰 재난이 있으면요.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분열 이런 거를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잘 수습을 한다면 말이죠. 대통령이 아까 지지율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도체육관 갔을 때 71%까지 올랐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 제대로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56.5%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위기 대처를 못하고 있다. 가장 처음에 선원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승무원들이 못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양경찰이 제대로 구조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 군안 작업인데 여기서 내각을 어떻게 간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각각의 부처의 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이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서 해당 사람들한테 문책을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할 때마다 마치 자기 자신은 그 사고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책을 하겠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 한간에서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마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많이 유의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 또 개각 이런 건 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참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바꾸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면모를 쇄신한 일만한 카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시스템도 갖추고 사람도 바뀌는 큰 폭의 개각을 예상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 정리했습니다.